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5년에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거에 공부했던 방법이 아니라 다시 시험에 응시해보고 시험 후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2022년 3월 직업상담사 2급 필기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필기시험 후기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시험 보고 나서 후기를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시험 일정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1회 실기시험 이후에 2회 필기시험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원래 1회 필기시험 응시했을 때만 해도 2회 필기시험 접수 기간에 영상도 올리고 2회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오픈카톡이나 줌을 이용해서 시험 스터디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일정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서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회 필기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급하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필기시험 후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득점은 아니지만 괜찮은 점수로 무난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은 했지만 문제는 이번 시험에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마킹을 할 때 답을 2개 수정했는데 2개가 다 틀려버렸어요.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대충 읽어서 한 문제를 틀리게 되었습니다. 옳은 것을 찾는 문제였는데 실수가 있었어요. 더 속상한 건 마킹에도 실수가 있었어요. 채점을 했을 땐 직업 상담하기 85점이었는데 점수를 확인해 보니 80점이네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땐 꼭 문제를 정확히 읽으시고 저처럼 마킹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 기간도 궁금하시죠? 공부 기간은 2주 정도였습니다. 계산 문제는 시험 한 달 전에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렸고 2주 동안 10시부터 5시까지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3월에는 제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2주를 공부했지만 저는 2015년에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19년에는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공부 방법이나 문제풀이에 대한 영상을 몇 개 제작했었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어서 노동시장론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들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험 보기 전에 합격 후기를 많이 찾아보잖아요. 일주일 만에 합격했다. 아니면 3일 공부했다. 그런 다른 사람의 합격 후기를 보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공부 기간을 그렇게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집중력이나 이해력이 있어서 단시간에 학습이 가능한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개인마다 직업상담사 2급 시험에 대한 베이스가 다릅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었다면 공부 기간을 2주로 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부 기간에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공부 기간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합격 후기에서 중요하게 참고해야 하는 것은 공부 기간이 아니라 공부 범위나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4년치 기출문제만 공부하기로 범위를 정하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본인이 시험 공부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고려해서 공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보다는 공부 방법이 가장 궁금하시죠? 이번에는 제가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출문제를 4년치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공부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우선 먼저 공부할 한 과목을 정해서 2022년 3회차, 2022년 2회차, 2022년 1회차, 2021년 3회차 이런 순서로 공부를 했습니다.
12회분 기출문제를 3바퀴 돌렸는데요. 1회차에는 그냥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를 바로 했어요. 기출문제 해설집을 보고 해설이 부족하다 싶으면 인터넷이나 이론서를 참고하면서 12회분을 다 풀었습니다. 이론 공부 없이 문제풀이를 먼저 하면 당연히 3회, 4회를 풀어도 문제에 대한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답 정리를 하고 공부하는 회차가 늘어날수록 기출 빈도나 낯설게 보였던 용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2회분을 다 돌린 다음에 다시 2022년 3회차, 2022년 2회차 이런 순서로 다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3바퀴 중 2바퀴째가 되는 거죠. 12회분을 풀고 오답풀이를 하면서 답이 헷갈리는 문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그리고 왠지 중요해서 출제가 될 것 같은 문제는 주황색으로 문제에 표시했습니다. 위에 사진 보이시죠? 이게 제가 공부했던 기출문제인데요. 이 중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문제들이 있죠. 제가 출제가 될 것 같아서 표시한 건데 사진에 나오는 15번, 16번이 실제 2022년 1회 필기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더 돌리면 되는데 마지막 바퀴는 2회차에 표시한 주황색 문제만 풀었어요. 아는 문제를 계속 볼 필요가 없어요. 3회차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제만 공부하는 겁니다. 3바퀴를 돌렸는데도 정확하게 외워지지 않는 문제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기출문제 12회분을 3번 풀었습니다. 1회차에는 모든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를 합니다. 2회차에도 모든 문제를 풀고 그 중에 헷갈리는 문제나 중요한 문제는 주황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3바퀴째는 주황색으로 표시한 문제만 다시 풀고 그 중에도 다시 헷갈리는 문제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과목을 끝냈습니다. 한 과목이 끝났다면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과목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5과목을 과목당 3바퀴를 돌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한 과목에 1.5일이나 2일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에서 3바퀴째 표시했던 파란색 문제만 다시 한번 봤습니다. 12회분을 돌리는데 몇 분 걸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저같이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한 과목씩 공부하는 것은 꼭 추천드립니다. 그럼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 분석을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2022년 1회 직업상담사 2급 필기시험에서 1과목인 직업상담학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아니고 4년치 기출에서 몇 문제가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1번 문제는 실존주의에 대한 문제인데 기출문제만 잘 풀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 문제는 초기 상담에 대한 문제입니다. 18년에 같은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내가 18년 기출문제를 공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9년 문제를 풀었다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는 긴즈버그 문제인데 18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만일 3년치만 공부했다면 이 문제를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답을 2번으로 했다면 정확한 기출문제 공부가 되지 않은 겁니다. 공부하는 양도 중요하지만 자격증 공부에는 정확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4번 문제는 4년치 기출에서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저도 틀려서 할 말은 없습니다. 5번 문제는
2021년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었네요. 6번도 19년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7번 문제도 18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4년치 기출에서 그대로 나온 문제가 많죠.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8번 문제는 출제된 적은 없지만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9번, 이 문제는 아마 모두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외우셔야 합니다. 10번 문제는 기출에서 나온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타임아웃은 긍정적 강화에 대한 내용이라고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1번이라고 체크하셨다면 안 되는 문제였죠. 11번, 레빈스는 기출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12번 문제는 기출은 아니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문제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기 4가지가 다 맞는 내용인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이유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13번, 이 문제도 기출과 똑같이 출제된 문제는 아니지만 읽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4번, 이 문제가 제가 고쳤다가 틀린 문제였습니다. 2000년에 자기효능감, 결과 기대가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맞추지 못했습니다. 15번 문제는 4년치 기출에 없던 문제입니다. 저는 찍어서 맞았습니다. 16번은 기출과 유사하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17번, 이 문제도 기출에서 출제된 적은 없긴 하지만 교류 분석에서 자아 상태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기출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번, 19번, 20번까지는 기출과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출에서 그대로 출제된 문제도 있고 조금 변형돼서 출제된 문제도 있다는 것을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로 공부할 경우 최소한 12회분 이상은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에서 똑같이 나왔던 문제가 9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답풀이를 잘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5문제 이상이었습니다. 기출문제만 확실히 공부했다면 7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출제 빈도였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은 출제 빈도가 직업상담학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12회분 공부를 추천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1년치 3회분은 더 공부하시면 더 안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공부하라고 꾸준히 말하다 보니 이론책은 살 필요가 없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론 공부 없이 기출문제로만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중점으로 공부를 하고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는 이론을 찾아보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문제 정확히 확인하기, 그리고 답안지에 마킹 잘하기. 직업상담사 2급 필기시험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인지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마킹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합격 수기 중에서 공부 기간은 신경 쓰지 말자. 일주일이면 합격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시험 일주일 전부터 공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본인이 직업상담사 2급 시험에 대한 기본 베이스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잘 고려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두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취업 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